대방군 동남쪽 1만 2천리 떨어져 있다는 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1만 2천리의 거리는 1, 2에 400m로 한다면 4,800km이고 1, 2에 540m로 한다면 6,480km 나옵니다. 하북성, 석가장시에서 저장성, 태주시까지 거리가 1,400km 나옵니다. 저장성 태주시에서 마닐라까지 바닷길로 1,800km 나옵니다. 총 합치면 3,200km가 됩니다. 3,200km라고 하면 1, 2에 400m라고 했을 때 8천리가 됩니다. 과거 1000년도 더 된 시대와 지금의 시대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할 수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과거 거리의 기준은 하나의 마을에서 다른 마을까지의 거리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A라는 마을에서 B라는 마을까지의 거리가 20오리이고 C라는 마을이 10오리이면 A에서 C라는 마을의 거리는 40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리를 따진다면 상당히 매우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북한 황해도가 대방군이라고 하고 현재 큐슈지방 가기 전에 대마도를 대마국으로 본다면 황해도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가 8천리라고 말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대마국은 현재 대만섬으로 본다고 하고 대방군을 하북성 석가장시 근방으로 본다고 추정해 봅시다. 대륙에서의 대방군에서 대마국과의 거리와 한반도 대방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가 어디가 더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하나입니다. 대륙을 A, 한반도를 B, 어느 쪽이 8천리가 될까요? 오늘은 필리핀의 외국 주변국에 대한 삼국지 위지전의 내용을 지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구야한국, 금관가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절강성 태주시를 김해로 보고 있습니다. 대방군에서 출발을 하여 구야한국까지의 거리가 7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야한국에서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서 1천리를 가면 대마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게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마국은 사방 400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 400리의 크기는 보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측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마국은 지금의 대만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마국은 산지가 많은 섬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기 힘든 곳이라고 말합니다. 대만섬은 동쪽은 높은 산지가 많고 농경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서쪽으로는 좋고 넓은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마국은 대만섬의 동쪽으로만 치우쳐 있다고 말한다면 대마국은 농경지가 별로 없는 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마국에서 남쪽으로 1천리를 가면 일대국이라고 합니다. 대마국과 1천리의 사이에 바다를 하늘하고 말하고 있고 일대국의 땅은 사방 300리이며 3천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대국에서 바다로 1천리를 가면 말리국이라는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대국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위치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결과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쪽으로 천여리를 가면 말로국이라는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로국에는 4천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며 초목이 무성하여 길을 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밀림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밀림에는 엄청난 수풀림이 있어서 정말 앞사람이 지나가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풀들과 나무들이 엉켜 있습니다. 다른 섬보다 이곳 섬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을 보면 상당히 밀림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국에서 육상으로 해서 동남쪽으로 500리를 가면 이도국이 나온다고 합니다. 천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도국에서 동남쪽 100리를 가면 노국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2만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듯합니다. 노국에서 동쪽으로 100리를 가면 불미국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에는 천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불미국에서 남쪽 바닷길로 20리를 가면 투마국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5만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니 이 주변에서 가장 큰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닷길로 20리를 간다는 의미를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 거리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풍량과 해류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박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그때 상황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큰 섬까지의 거리를 20일로 생각을 하여 이곳에 투마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마국에서 남쪽으로는 야마일국이 있다고 합니다. 야마일국에서 육로로 30일을 가고 바닷길로 20일을 가면 여왕국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왕국의 위치 또한 추정의 위치이긴 합니다. 여왕국은 현재 필리핀 수도 마닐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는 100여 개의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나라들은 8개 나라들이 전부입니다. 삼국지 위지전에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나라들만을 설명한 듯합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여왕국 주변에 다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외국에는 10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는 섬나라들이 많은 필리핀이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섬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서로 침범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공존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름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과 외인, 외구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은 나라를 이룬 국가를 뜻하지만 외구와 외인은 해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는 입장에서는 외국과 외인 그리고 외구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저술한 역사서가 존재합니다. 삼국지, 위지 권 30, 외의 풍습, 문화, 자연환경, 사회제도에 관한 설명을 하는 사서의 내용입니다. 삼국지 위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열도가 외국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는 소, 말, 호랑이, 표법, 양 그리고 까치가 없다. 아주 간략한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 열도에는 소와 말 그리고 양, 까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3세기, 4세기 시대를 그린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일본 열도에는 없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 영어로 카우, 한문으로 우라고 말합니다. 일본 열도의 기원전 이전에 살았던 소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일본에 세워진 유적지입니다. 오하마 유적이라는 곳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우골 발굴지 기념비를 세워 두었습니다. 일본 고대의 소골 발굴지 라고 써 있습니다. 조몬시대 또는 야요이 시대 유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 때 유적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일본 열도에는 아주 오래전에 외국이 있기 전에 소가 존재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일본에는 말이 없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블로그입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일본의 말의 뿌리 그런데 일본의 말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세의 말에 대해서는 조몬시대나 야요이 시대의 유적에서 우마의 뼈가 발굴되기 때문에 요즘 이미 먹이로서 사냥되고 있었는지 가축으로서 기르고 있었는지가 상정됩니다. 일본의 제레마 뿌리를 살펴보면 조몬 후기에 중국 화남 지방에서 대만, 류큐 제도, 산안 제도를 통해 광서 루마와 중국 서남산 지마 사천마, 운남마의 뿌리라고 함들 모체로 하는 소형마가 도입되어 요나쿠니마, 미야코마, 토카. 또한 야요이 시대에는 내몽고, 허베이, 요령, 길림에서 한반도를 통해 몽고마 중앙아시아의 탈판계 고원마라고도 함들 모체로 하는 중형마가 도입되어 미사키마, 기소마, 선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덧붙여서 스시마의 대주마는 한반도 루트와 남서 제도 루트의 교잡이 있는지 양쪽의 중간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몬 시대에는 대륙에서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일본 열도에 들어왔다고 하고 야요이 시대에서는 몽골에서부터 만주, 한반도를 통해 왔다고 합니다. 말도 일본 열도에 있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기원전의 이야기이니 기원 후에 외국에는 말이 없었다고 말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일본 열도에는 말이 있었고 외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 열도가 외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현재 사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혼슈, 시코쿠, 규슈 등의 지방의 삼림에 서식하고 있고 서식지는 주로 해발 500m에서 600m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서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서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치입니다. 까치는 일본에서는 안 좋은 이미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를 보면 안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 열도에는 까마귀가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치는 많이 서식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까마귀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까마귀가 별로 없고 까치가 많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까치가 별로 없고 까마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열도에는 까치가 있습니다. 사서에 나와 있듯이 외국에는 까치가 없다고 하는데 일본 열도에는 까치가 존재하니 이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 말, 양, 까치 등이 일본 열도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없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동아시아에 흔한 동물들이기 때문인데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역사에 남겨두었다고 보입니다. 단순한 일이라면 그 해당되는 동물들이 없다고 역사서에 저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와 말, 양은 매우 중요한 동물입니다. 삼국지, 위지 권 30, 외의 위치 및 소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인은 대방군 동남쪽의 대해 중에 살고 있는데 라는 문장에서 보면 대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해,
큰 바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바다면 바다지 큰 바다는 무엇일까요? 바다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경계선은 구분을 할 수 있다지만 고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경계선을 설정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넓은 수평선이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보면 그곳을 큰 바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다를 그 당시에는 대해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점의 기준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알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해, 황해, 대서양, 태평양 등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시대에는 물이 크면 바다, 알 수 없이 큰 물이라고 한다면 큰 바다라고 말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산이 많은 섬에 의지하여 나라와 마을을 이루었다. 이전에는 100여 나라였는데 한 대의 조정에 아련하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은 사역이 통하는 곳이 30개 나라이다. 하나의 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인 마한, 변한, 진안에 7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열도에 10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한반도 남부에 70여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땅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나라들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작은 땅에 자기들의 우기고 싶은 지식을 우겨 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넓은 곳에 존재해야 하는 외국의 위치와 그 주변에 국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대방군에서 외까지는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서 한국을 거쳐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동쪽으로 나아가면 그 북쪽 대안인 구야한국에 도착하는데 거리가 7천여 리이며 처음으로 바다 하나를 건너는데 1천여 리를 가면 대마국에 도착한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대방군이 항해도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평양의 남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해안을 따라 간다고 합니다. 한국을 거쳐서 쭉 내려갈 때 남쪽 또는 동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동쪽으로 쭉 가면 김해가 나옵니다. 이곳을 구야 한국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는데 처음으로 바다를 건넌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왜 처음이라고 말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항해도에서 지금까지 지금의 한반도 서해를 거쳐서 왔는데 그곳은 바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다를 건너서 1천여 리를 가면 대마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곳의 거리는 김해에서 대마도까지 거리는 150리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서에서는 1000여 리를 간다고 합니다. 사서와의 내용과 실제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황해도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는 8천여 리가 되는데 실제로는 2200여 리 뿐이 안 됩니다. 그냥 사서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한족들이 잘 몰라서 글이 적었다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열도가 외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학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은 일본 열도여야만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같은 나라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줄로만 알고 지내는 듯합니다. 대마도에서부터 다른 나라까지의 거리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쭉 살펴보겠습니다. 대마도에서 남쪽으로 바다 1천여 리를 건너는데 이 바다의 이름은 하내라고 한다. 1천여 리를 건너면 일대국에 이른다. 대마도에서 남쪽으로 1천리를 가면 일대국이 있다고 합니다. 천여리라고 한다면 400km에서 540km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대마도에서 남쪽으로 천여리를 가면 작은 섬들이 있고 오른쪽에 조금 큰 섬이 있습니다. 이곳이 일대국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일대국은 사방이 300리 정도이고 대나무와 울창한 숲이 많으며 3천여호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여전히 먹고 살기에 부족하므로 역시 남쪽과 북쪽으로 다니면서 곡물을 사온다고 합니다. 그럼 북쪽으로는 큐슈 지방으로 가서 곡식을 사온다는 말이 됩니다. 남쪽으로는 오키나와인데 너무 멀고 가봤자 많은 양의 곡식을 사오기는 힘들어 보이는 곳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대국에서 또 바다 하나를 건너서 1천여 리를 가면 말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대국의 위치를 보면 북쪽으로 1천리를 가야만이 섬이 있습니다. 말로국은 4천여호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산과 바다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고 초목이 무성하여 길을 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초목이 무성하고 길을 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밀림 지역입니다. 길을 만들어봐야 몇 일이면 다시 그 자리에 풀이 자라기 때문에 길을 만들기 쉽지 않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열도는 밀림 지역이 없습니다. 사서의 내용과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말로국이 과연 일본 열도였을까요?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국에서 동남쪽으로 육상으로 500리를 가면 이도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에서 보면 말로국에서 동남쪽으로는 바다입니다. 육상으로 500리는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과연 사서의 내용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일본 열도에 이도국이 존재를 안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국에서 동남쪽의 노국에 이르는 거리는 100리이다. 이도국에서 동남쪽으로 노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도국도 바다인데 왜 또 다른 나라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표시는 해보겠습니다. 바다 위 나라 노국입니다. 이만여호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만여 가오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땅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노국에서 동쪽으로 가면 불미국에 이르는데 그 거리는 100리이다. 바다에서 바다를 표기합니다. 자꾸 바다뿐인 동네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서의 내용이 이상한 것일까요? 일본 열도가 아닌 것일까요? 점점 의심이 갑니다. 불미국에서 남쪽으로 가면 투마국에 이르는데 바닷길로 20일을 간다. 바닷길로 20일을 가면 상당히 멀리 가는 듯합니다. 투마국에는 5만여호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노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국보다 더 넓은 땅이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시절에는 농사나 수렵, 채집으로 먹고 살던 시절이라 땅이 주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마국에서 남쪽으로 가면 야마일국에 이르는데 여왕이 도읍한 곳으로 바닷길로 20일 동안 가고 다시 육상으로 1개월 동안 간다. 야마일국에서 여왕이 있는 나라로 가는 곳도 바닷길로 20일 가고 육로로도 1개월을 간다고 합니다. 야마일국의 인구는 7만여 호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인구가 있습니다. 임나가라, 임나일 본부서를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임나가라를 한반도에 없고 일본 열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일부 사학회와 일본 정치가 쪽에서는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둘 다 틀렸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임나가라는 존재했으며 어디에 존재했는지를 밝혀보겠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탐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유는 대륙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탐나는 지금의 제주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절대 아닙니다. 제주도에는 사슴이 없었고 1200년 1007년에 화산 폭발을 한 적이 없으며 뱀이 많은 큰 섬으로서 제주도에는 뱀을 죽이면 안 되는 풍습이 남아있어서 뱀이 많은 섬입니다. 제주도는 뱀신화가 있는 섬입니다. 뱀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사서에 없다는 점입니다. 탐나에는 다른 신화가 존재하죠. 동쪽 바다에서 나무상자가 떠내려왔는데 열어보니 3명의 여자가 나왔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사서를 보고 알았네요. 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탐나에 관한 이야기 중 위치를 설명한 사서가 있습니다. 중국정 사조선전에 수서 동이열전 백제 그 나라의 남쪽에서 바다로 석 달 가면 담모라국이 있는데 남북으로는 천여리이고 동서로는 수백리이며 토산물로는 노루와 사슴이 많다. 백제에 부용되어 있다. 백제에서 서쪽으로 사흘을 가면 맥국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서 보시면 첫 문장부터가 이상합니다. 그 나라의 남쪽에서 바다로 석 달 가면 이 문장이 이상합니다. 한자를 보실게요. 첫 번째 그것, 두 번째 만일, 세 번째 아마도, 혹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하면 주어입니다. 담모라국을 설명하는 문장이기에 그것은 담모라국이 됩니다. 또는 세 번째로 아마도 라는 뜻이 들어가면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무엇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담모라국일까요? 아니면 남쪽 바다로 석 달 가면일까요? 석 달 간다는 말은 시간입니다. 가고자 하는 위치까지 얼마나 걸릴까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얼마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지요.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남해 행삼월. 담모라국은 남쪽 바다로 3개월 가다. 또는 아마도 남쪽 바다로 3개월 간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아마도가 맞지 않을까 합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충 남쪽 바다로 3개월 가다 보면 담모라국이 있는데 남북으로 대충 천리 정도고 동서로는 수백리라는데 토산물로는 노루와 사슴이 많다. 그럼 어디에서 남쪽 바다일까요? 수나라 남쪽 바다에서 가야겠죠. 수나라 남쪽 바다에서 3개월 가다 보면 백제의 부용국인 담모라국이 있다. 바다로 간다고 했으니 배 타고 갈 건데요. 그때 그 시절 배가 얼마나 빨리 갔을까요? 장강상류일까요? 주강상류일까요? 제주도 하면 감귤이죠. 제주도의 감귤이 재배된 지는 1911년에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서기 70년에 상세국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귤의 원산지를 찾아보니 중국 남부 또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지 거짓말하는 중국. 일본은 서기 70년에 동남아에서 귤나무를 가져온다. 그 먼 곳까지 가서 가져왔을까요? 필리핀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1521년 스페인의 페르다난드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하여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의 역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키백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1990년 루손섬의 라구나 호수에서 사카 달력이 발견되었는데 822년 서기 900년의 날짜가 들어있는 라구나 동판 비문이라는 금속판이 발견되었다. 필리핀은 지리적 위치 덕분에 고대로부터 해상 무역이 활발했으며 900년에는 마닐라 만을 중심으로 한 톤도 왕국이 중국과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했다. 이후 중국이 해상 무역을 금하자 밀수와 연관된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장관급 채무면제 증서를 앙카탄 부인과 나마란의 아들인 그녀의 오빠인 부카에게 증여를 했다. 이것이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고문서인 라구나 동판 비문의 내용이다. 여기서 보시면 800년도에는 중국과 무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인지 아니면 북쪽 대륙인지는 모르지만 북쪽이나 북서쪽으로 해서 해상무역을 한 것 같습니다. 신라와 백제, 고구려, 탐나 등의 나라들과 무역을 했을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왜? 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는 신라와 백제 남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두 개의 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외, 두 번째는 일본. 사서의 내용을 보실게요. 속일본기 권사 709년 3월 14일 바다와 육지 양쪽 길로 신라사신과 김신복을 불렀다. 각기 다른 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바다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고 외의 범위는 넓다라는 말입니다. 외인, 외구, 외적 등등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외라는 말은 그때 그 시절에는 해적을 말한 것 같습니다. 외국과 외인은 다릅니다. 외국은 나라입니다. 무언가 어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백제에 많이 유학가서 배워서 오곤 했습니다. 현재 일본 열도의 땅은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는 22담로 중의 하나이고 백제의 왕의 자손들이 다스린 또 다른 국가입니다. 백제의 멸망 이후 속일본 후기에서는 멸망한 백제의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 말은 800년대에도 백제는 존재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어디에 존재해야 될까요? 방금 말했듯이 현재의 일본 열도에 나뉘어서 여러 명의 백제 왕이 존재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속일본 후기를 보시면 800년대 백제는 외의 속국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와 백제가 통합하여 일본이라는 국호를 만들어서 일본 열도와 필리핀 섬을 오가며 지내다가 필리핀 쪽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일본 열도로 완전히 이주한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로서 화산 대폭발이나 태풍 피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나마 안전한 일본 열도로 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1년에 육지에 있는 외국을 멸망시키고 662년에 탐나가 항복하니 외국은 지금의 필리핀으로 망명해서 그 땅의 이름인 일본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외국에서 일본으로 변경되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탐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나라 시절 원나라에서 탐나를 노립니다. 이유는 일본으로 가는 해상의 길과 송나라로 가는 해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탐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뺏었다가 다시 고려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사설을 보겠습니다. 원사, 외이열전, 탐나, 탐나는 고려의 위성국이다. 세조가 고려를 신복시키고서 탐나가 남송과 일본의 요충지임으로 해서 주목하였다. 무덕장군, 통영 왕국창, 무략장군, 부통령 유거를 파견하여 탐나 등지의 도로 사정을 살피게 하면서 고려국왕 왕식에게 안내하는 관리를 선발하여 보내주도록 명하였다. 다음 볼게요. 원사, 외이열전, 탐나, 정월의 경략사, 흔도 사후와 홍차구 등에게 명하여 크고 작은 병선 180척을 인솔하고 탐나의 역적들을 토벌케 하여 6월에 평정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고 작은 병선 180척입니다. 원문 한자를 보실게요. 무리등 거느릴솔 병사병 배선 클대 작을소 일백백 이슬유 여던팔 배소입니다. 한자를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상하니깐 그냥 막 전향 막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병선 100대라는 한 개의 무리가 있고 그 무리를 8번 나른다. 이 말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병선이 100척 있는데 병사 수가 많으니 100척으로 8번이나 왕복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몇 명일까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큰 배는 한 척에 164명 타고 작은 배는 30명 탑니다. 큰 배는 몇 개, 작은 배는 몇 개인지는 모르니 반반하면 병성 한 척당 97명을 타서 100대가 한 번 가니 9,700명입니다. 이것을 8번 날랐다면 77,600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은 병사가 제주도로 공격하러 간다는 게 이상하니 해석을 이상하게 했나 보네요. 다음 조선왕 조실록을 볼게요.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에 보시면 호수가 5207호여, 인구가 8324명이요, 군정은 2066명이다. 인구가 8300명인 제주도의 원나라는 77,600명으로 해서 공격하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지금의 제주도는 고려 이전의 탐나가 아닙니다. 조선 이후는 제주도가 탐나가 맞습니다. 원나라가 뺏으려고 했던 탐나 이곳이 요충지라고 한 말은 무엇일까요? 남송과 일본이 관련돼 있죠. 일본, 남송, 송나라였다가 금나라의 북쪽을 뺏겨서 남송이 된 그곳, 남송, 원나라가 70년간 공격한 그곳, 공격하기 어려운 지대, 산악지대, 천연 방어막이라서 공격하기 힘들어서 70년이나 걸린 그곳입니다. 탐나 사람이 일본에서 돌아온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설을 볼게요. 고려사 권호 1029년 탐나인들이 일본에서 귀환하다. 탐나 백성 정일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과거에 정일 등 21인이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에 떠내려가 동남쪽에 지극히 먼 섬에 도착하였다. 섬 사람들은 키가 크고 덩치도 컸으며 온몸에 털이 나고 언어가 달랐는데 7개월 동안 위협을 당하며 억류되어 있었다. 정일 등 7인이 작은 배를 훔쳐 동북쪽으로 가서 일본 나사부에 이르러서 그리하여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여기서 정일이라는 사람이 바다라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탐나 사람이라고 해서 탐나섬에서 떠내려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먼 곳까지 떠내려갔다는 말을 하니깐 주위에 섬이 없었나 봐요. 떠내려 사고 도착한 곳의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고 모습도 달랐다는 말입니다. 고려에서는 어느 나라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면 써놨겠죠. 현재 제주도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일본 또는 그 아래 오키나와 그 당시 유구국이 있습니다. 유구국은 고려에 조공하던 나라입니다. 모를 일이 없죠. 그 밑에는 대만과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쪽은 남쪽입니다. 동남쪽에는 큐슈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일본입니다. 그럼 어딜까요? 태평양 한가운데일까요? 거기서 작은 배를 훔쳐서 8명이 타고 일본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멀리 갔다가 작은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가면 일본인 곳을 찾아볼게요. 큰 바다로 동남쪽으로 쭉 가다가 나오는 섬들, 그곳에서 작은 배로 동북쪽으로 가면 나오는 곳인 일본, 여기입니다. 외국에서 당나라까지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제를 들렸다 가야 되나 봐요. 사설을 볼게요. 일본서기 권위 12 608년 당 황제의 설을 백제가 빼앗음. 사신들이 남파진에 정박하였다. 이날 직선 서른척으로 사신들을 강 입구에서 맞이하여 신관에 안치하였다. 이에 중신궁 지어 놓마여 대안의 직강수 선사왕평을 장객으로 삼았다. 그러자 매자신이 돌아올 때에 당나라 황제가 서차를 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를 지나올 때에 백제인이 조사하여 빼앗았으므로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리었다. 이하 생략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당나라를 가거나 올 때는 백제를 거쳐서 와야 되죠. 한반도에 백제가 있다면 왜가 백제를 경유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요? 백제가 대륙이라면 왜가 필리핀이나 대륙 남부라면 백제를 거쳐서 가야만 하겠지요. 임나일 본부설이 존재하죠. 그곳의 위치는 아주 간단해요. 대륙사관으로 보시면 그냥 보입니다. 사설을 보실게요. 일본서기 권후 가라국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가라는 축자국에서 2000여 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여기서 축자국에서 2000여 리 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한자 해석을 하면 축자국에서 가라국까지 가면 2000여 리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지도를 보실게요. 가라의 북쪽은 바다라고 합니다. 큰 바다가 아니죠. 그냥 바다입니다. 계림, 즉 신라에서 서남쪽입니다. 외국 기준점에서 외국 옆에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잡아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럼 외국의 주변국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있는 나라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보면 포상팔국이 생각나네요. 물의 가상자리에 있는 8개의 나라들. 임나가라와 포상팔국은 같은 나라. 엄청 큰 유적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고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 수익을 창출합니다. 경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예전엔 경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잘 정리되어 있는 유적지를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의 삶을 떠오르곤 합니다. 이번에 가야 고분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유적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고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고분들도 발굴 조사하여 유네스코에 등재를 합니다. 일본의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위치한 다이센 고분이 있습니다.
이 고분의 둘레가 2.7km입니다. 넓이로는 세계 최대 고분입니다. 5세기에 건설되었다고 추측하는 무덤으로서 아직까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밀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발굴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발굴 조사하다가 무슨 이유여서인지는 모르지만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밝히고 싶지 않으니 당연히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보스턴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고 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1870년경의 태풍으로 인해서 다이센 고분 한쪽이 무너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유물이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동거울과 환두대도입니다. 청동거울은 일본에서도 많이 발굴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넘어갔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환두대도는 우리의 고유의 병기입니다. 백제의 무령왕릉이라고 우기고 있는 곳에서도 출토되고 경주에서 출토되었습니다. 1500년 전의 유물들은 한반도나 일본에서나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덤 양식 또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이센 고분의 무덤 양식은 전방 후원분으로서 열쇠 구멍 모양의 묘지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묘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세기에서 5세기까지만 전방 후원분 고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이센 고분이 일본의 고유 무덤 양식이라면 6세기 후에는 왜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 땅에서 6세기 후부터는 다른 세력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봐야 합니다. 외국이 오래전부터 일본 열도에 있었다면 그 다이센 고분의 무덤 양식이 외국 거라고 하면 6세기 이후에도 쭉 이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외국은 6세기 이전에는 일본 열도 땅에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도 큐슈 지방에서는 단군을 모시는 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전혀 상관없는 단군을 왜 모시고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단군의 세력이 일본 열도까지 진출했다고 봐야 합니다. 홍산 문화에서 출발하여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까지 세력이 넓게 퍼져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 열도에 있는 전방 후원분 고분의 축조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일본에서 한반도로 건너간 사람들의 무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에서 일본보다 오래된 고분들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일본 강점기 시대에 다 파기되었거나입니다. 문명이 섬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문명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문명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늦게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일지, 3000년 전일지, 5000년 전일지 모릅니다. 한반도 전체의 땅을 50m 다 파서 유적 유물을 찾아서 정밀 조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껏 발견한 유물 유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이센 고분을 구글어스로 보시겠습니다. 다이센 고분의 정문입니다. 쇠사슬로 철저하게 잠겨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내청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천안가에서도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옆쪽 가변도로도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높은 담장은 아니지만 함부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경계철방입니다. 도굴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대의 CCTV가 쫙 깔려 있을 텐데 누가 그 담을 넘어 도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발굴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정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저리 철저하게 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비밀이 그 무덤 안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2001년 12월에 일본의 일왕 아키히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선조인 칸무천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발인 바 있습니다. 외국과 백제가 혼인 친교를 맺은 겁니다. 그만큼 백제와의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 땅에는 외국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6세기부터 백제가 털을 잡아놓고 부용국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열도에 있는 전방 후원분 고분들의 주인들은 백제 세력에 밀려난 세력으로 봐야 합니다. 외국과 전방 후원분 고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고분입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나마 남겨두기 위해서 다이센 고분을 정밀 조사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고 한 다이센 고분의 청동거울과 환두대도가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청동거울과 환두대도가 비슷하거나 같다고 합니다. 무령왕릉은 제가 보기에는 조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발견 당시 입구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엉망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조작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가 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생겨서 마무리가 잘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석수라고 무덤을 지키는 조금만한 돌로 만든 동물 조각이 있습니다. 석수의 오른쪽 뒷다리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서 부러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급하게 옮기다가 부러졌을까요? 급하게 발굴하다가 부러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에 있던 조사발굴단이 처음부터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조작할 당시에 급하게 옮기다가 석수의 뒷다리가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금성문입니다. 왕의 무덤에는 금성문이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누구의 무덤이다라고 써놓은 건 이 무덤이 그 사람 무덤이어야만 하는 사람에 그렇게 써놨을 겁니다. 비문이 적혀있는 비석을 보시면 너무 낡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깎이고 한 흔적입니다. 공기도 잘 안 통하는 땅속에서 아무리 1500년이나 되었다고 한들 비석이 절이 됐을까 생각해봅니다. 비석의 가운데도 아니고 중간 부분의 구멍 또한 이상합니다. 한나라의 왕의 무덤에 쓰이는 비석을 절이 허접한 비석을 가져다가 놨을까 생각해봅니다. 비석의 내용이니 뭐니 따질 것 없이 저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비석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덤의 위치입니다. 무령왕릉 옆으로 다른 무덤이 있습니다. 어디서 감히 왕의 무덤 옆에 바짝 붙여서 다른 무덤을 쓰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일반인 묘지라도 저렇게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금니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크기로 봐서 17세에서 21세의 여성의 어금니라고 합니다. 팔찌에 보시면 경자년의 다리가 대부인을 위해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대부인이라는 단어와 17세에서 21세의 여성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인은 부인의 윗사람, 20세 여성이 대부인이 되기 위해선 자손이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부인이 될 수 없겠습니다. 무령왕릉이 전라도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다이센 고분이 백제와 연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다이센 고분의 유물과 무령왕릉의 유물이 같으니 백제와 사돈인 외의 고유의 무덤, 즉 다이센 고분은 외국 거라고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백제는 전라도에서 있던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무령왕릉을 조작했다고 봅니다. 전라도에는 또 하나의 백제인 담로가 있었고 큐슈에도 오사카에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단 6세기 후부터 백제의 담로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백제의 무령왕릉을 한반도에 넣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일본 열도에 있는 전방후원분 고분이 외국의 전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고 임나일 본부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든 무령왕릉입니다. 일본 열도에는 6세기 이전에는 외국도 백제도 없었고 6세기까지 존재했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한반도에도 우리가 모르는 세력이 다수 존재합니다. 경상도 남부, 전라도에 있던 세력들, 우리는 그들의 기록이 없어서 모릅니다. 단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를 억지로 끌어다가 집어놓았습니다. 소리가 비슷하다고 글자 하나가 같은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리 비정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후대의 숙제로 남겨두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역사를 찾아 오늘도 달려봅니다. 감사합니다.